2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신성대학교 정시 모집이 진행됩니다. 당진경찰서는 성매매 업주 56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당진에서는 김석붕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유철한 변호사가 등록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JRB 뉴스 박영란입니다. 2016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에서 신성대학교가 높은 경쟁률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는 정시 모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수시 2차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보건행정과로 107명이 지원해 2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안경광학과가 18대 1, 정보통신과 16.8대 1, 작업치료과 15.6대 1, 호텔관광과가 15대 1 순으로 전 계열에서 높은 경쟁률이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21일에는 수시 2차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정시 모집이 진행됩니다. 한편 신성대학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당진, 서산, 태안 지역 고교 입학생 400여 명에게 지역 육성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진경찰서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주 56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 56세 박모 씨 등 2명을 성매매 할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송화읍 유흥단지 내 상가 건물 3층에 밀실 8개와 샤워실을 갖춰놓고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뒤 중국 여성 1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 1회에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 주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진경찰서는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첩보 수집을 통해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 당진에는 김석붕 전 청와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유철한 변호사 등 2명이 등록했습니다. 충청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15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청권 25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모두 60명이 예비 후보자 자격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정자가 180여 명에 달하는 것과 견주어 매우 저조한 숫자입니다. 한편 당진에서는 등록 첫날 김석붕 전 청와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유철한 변호사 등 2명이 등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본 선거까지 시일이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자들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침해 범죄가 느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주 동안 특별 방범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기동대 등 가용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주택가와 독신여성, 밀집지역 등 다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소매치기와 성추행 등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또 관내 금융업소와 금은방, 편의점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당진경찰서는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위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합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민간 참여 치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밖 선도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잦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경찰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해대교 교통통제에 따른 교통관리 대책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16일간 특별 교통관리 대책도 수립 시행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4일 서해대교 케이블 교체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당초 예정했던 성탄절이 아닌 오는 19일에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빠르면 이달 19일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인 25일보다 6일 앞당긴 것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오는 24일까지 끊어진 72번과 56번 케이블 교체 작업을 완료해 성탄절인 25일 서울 방향을 개통하고 목포 방향 중 일부 차로를 막고 57번 케이블을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주중 케이블 3개 모두 교체 작업을 끝낼 수 있어 조기 개통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9일 개통이 재개되면 화재 발생 후 16일 만입니다. 도로공사는 복구가 예상보다 순조로웠고 낙뢰 화재가 사고 원인으로 유력해진 만큼 다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개통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케이블 화재 원인으로 낙뢰설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는 23개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결성됐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병희 부시장과 이재광 시의회 의장, 김택준 경찰서장을 비롯한 협의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학 근절과 시민 안전을 위한 그동안의 주요 추진 상황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는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 치안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통해 시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회 당진시 장애인 문화축제가 당진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개최됐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현장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장애인단체와 연합해 지난 1년간 장애인이 보고 듣고 배운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수화, 댄스, 풍물, 태권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펼쳐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으며 손뜨개 교실에 참여한 장애인 부모님들이 정성 들여 만든 털모자를 장애인들에게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문화축제는 장애를 뛰어넘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장애의 벽을 깨고 문화로 소통하는 장애인 문화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 뒤로는 댄스 공연이 한창인데요. 이렇듯 장애 예술인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고 또 나아가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JRB 뉴스 박영란이었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한전과 충남 당진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며 변환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전은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시설인 북당진 변환소 설립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국전력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당진시가 변환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진시장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송전선로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와 추가 전력설비 건설 금지 등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지역 내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도 안 돼 시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당진시장은 송전탑 건설을 절대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시가 지하수 자원의 수위 저하와 고갈 등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 1톤당 85원씩 부과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 운영, 지하수 방치공해 원사복구 추진과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07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시는 국가시행사업 14건에 3,670억 원, 자체 시행사업 58건에 637억 원으로 모두 72건에 4,30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령시 개청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 확보했던 지난해 3,291억 원보다도 1,01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시는 내년도에는 사회기반시설 분야에만 무려 1,882억 원의 국비 확보를 통한 동서와 내륙간 교통망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명실상부 서해안 최고의 관광해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빈도 증가에 대비해 내년 봄철 영농기까지 기상 전망 및 농업용수 상황을 분석한 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저수지 49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46%로 11월 내린 다비로 다소 상승했지만 영농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도비 보조 및 예비비 등 6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 7월부터 한발 대비 용수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가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철 폭설 강풍에 취약한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량철골 및 PEB 철골 건축물 404곳, 노유자 시설 44곳, 집회장 44곳, 재난위험시설 25곳 등 모두 5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도는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우선 점검을 벌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현장 확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태안군은 안전행정부 주관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지침에 따른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절감률 2위를 기록해 정부로부터 일반 교부세 27억 5,200만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또한 태안군 청사에너지 관리 담당자인 김은곤 주무관도 2014년도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정부 포상자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지정한 후 실적을 평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내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예상되는데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여 옷차림 단단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한낮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주 지역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2도로 예상되겠고요. 청양 지역 영하 6도에서 2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산은 최저기온 영하 6도,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탓에 감기 지수가 높은데요. 실내에서도 적당한 난방은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